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의 김현행 영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소총심사입니다. 소총심사 하면은 아마 그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 라고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소총 하면은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 다니는 뭐 예를 들면 홍길동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무 중이면 상습적으로 뭐 사우나도 가고 인터넷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아서 이제 징계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린 거죠. 그러면은 인사위원회에서는 길동이에게 이제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고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도 이제 하루 전에 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근데 길동이는 뭐 하루 전에 이런 통지가 오고 해가지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고 처분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처분들은 부당하잖아요. 부당한 해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로자들이 부당한 어떤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데 해가지고 이제 부당한 해고를 구제받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근로자처럼 구제를 받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라고 하게 되면은 견책, 감봉, 정직, 해고, 파면 이런 어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가지고 징계 사유에 해당이 돼 가지고 이제 받았을 때 소총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총심사위원회, 공무원에 관련된 소총심사위원회, 교원에 관한 소총심사위원회, 또 경찰 공무원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또 군인에 관한 어떤 소총심사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를 받는 데가 소총심사위원회라는 특별행정심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뭐 설명했으면 조금 이제 감이 오셨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분들이나 군인이나 아니면 경찰분들이나 뭐 교원분들이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대응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좀 대응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부분 제가 처리하는 이렇게 했던 사건들 보면 대부분 혼자서 하는데도 본인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법리적인 접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소청을 무슨 뭐 관공서에다가 뭐 민원 제기하듯이 그렇게만 자기 주관적으로 단순 민원식으로 대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청은 본인이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전략을 짜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징계위원회에서부터 이거를 잘 풀어나가는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때 바로 이제 비위 행위나 이런 것들이 징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본인의 어떤 징계 행위가 징계위원회나 어떤 자체 조사에서 그대로 확정이 돼서 비위 행위가 내가 한 행위가 부풀려지거나 좀 더 과도하게 보여지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부터 좀 대처를 좀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징계 처분을 보면 대부분 징계위원회나 이제 자체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옛날 속담처럼 뭐 미운 털 박힌 놈, 뭐 혼나봐라는 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하지 않고 하나라도 뭔가를 엮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당한 어떤 논리나 주장이나 조사에 적절하게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어떤 골든타임 어떤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비위 내용이나 그 근거를 명백하게 확정짓지 못하고 소총심사나 소송 단계에 가서 전문가한테 도움을 청구하다 보니
그만큼 저희도 도와드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미 형성된 증거와 진술을 뭐 뒤엎어서 어떤 확실한 무언가를 만들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 조사나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공정성이 이제 담보되지 이제 못하다 보니 논리 비약적인 어떤 분위기를 뭐 조성을 해서 한마디로 기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렇게 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런 뭐 해당 공무원들은 그런 처분이나 뭐 조사 자체가 부당한지조차도 이제 모르고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가 중요하다.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해당 징계 절차가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하자가 없는지부터 잘 확인해야 되고요. 징계 조사나 뭐 소명의 기회, 징계위원회 어떤 소집 통지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자체 조사나 어떤 신문 시에 질문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명백한 근거 없이 억지로 자백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 제3자의 어떤 조사나 전화 조사 시에 유도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 자체에 답을 주고 그 답에 맞는 진술을 끌어내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고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없음에도 극히 주관적이고 오래전의 일이라 뭐 기억도 분명하지 않은 뭐 본인이나 또는 제3자의 진술을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비위 내용으로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인사 처분은 공무원 조직만이 아니라 일반 직종에서도 많은데요. 그래서 부당한 내부 간섭이나 관행은 뭐 기득권자들에게 정말로 참 어떤 좋은 이제 먹거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검은 이제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내부자에게 이제 뭐 외부에 이제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사소한 징계 받을 것도 온갖 뭐 변명거리나 뭐 제목을 붙여서 중징계를 좀 내리는 경우도 좀 많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마녀사냥이나 뭐 주원고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뭐 조직 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특히 이런 뭐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 뭐 폐쇄적인 어떤 조직이라서 아니면 뭐 징계 조사를 뭐 받게 된다면 뭐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인 어떤 대응으로 뭐 할 말을 이제 말을 못하거나 뭐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민원을 뭐 이렇게 뭐 못할 말을 뭐 하거나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이 섞여서 국민권익위원회 쪽으로 이제 뭐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뭐 이루어질 뭐 후폭풍은 굉장히 크겠죠. 그분이 당할 여러 가지 고초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뭐 봐도 뭐 불보듯이 뭐 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청을 하기 전에 징계 자체부터 조금 제대로 잘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또 소청을 들어가게 되면 또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뭐 대부분 이제 소청 같은 경우에는 서면을 먼저 내고 서면을 낸 다음에 이제 심리길이 잡히면 보통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7명 정도의 위원 앞에서 이제 뭐 본인의 얘기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쟁점이 적어되면 그날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 위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서 결정이 나는데, 그래서 서면 준비부터 좀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진술 나갔을 때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자세히 정리를 해서, 어차피 이제 비위 내용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서는 진정으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도 하고 이런 것도 진정성 있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면은 소청심사위원들이 어떤 거를 조금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평가표에 보면 객관적인 요인과 뭐 주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인 요인은 비위 자체 요인, 제도 요인, 감경 가중 요인, 사회적인 요인, 기타 요인이 있고요. 주관적인 요인은 인적 요인, 예방 요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위 자체 요인에는 뭐 고비난성 행위가 있는다든가, 뭐 직무상 뭐 비위라든가, 직무의 비위인지 여부, 그다음에 사건 동기, 방법의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비위의 어떤 지속성이나 우발성에 관한 어떤 요인들 이런 것도 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징계 양정 기준, 뭐 소청 결정 여러 가지 사례도 검토를 하고 또 형사벌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 여부, 그다음에 가중 겸용 요인으로 뭐 상훈 공정 요인 같은 거, 뭐 관련자 어떤 탄원서가 들어가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좀 평가를 하고요. 원상 회복 노력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징계 전력이라든가 비위가 어떤 경합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언론 보도가 된 사건인지 민원이 야기된 사건인지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고요. 기타 요인은 뭐 회피 노력, 그다음에 형평성에 관한 이런 부분들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적 요인은 어떤 개전 예정, 그다음에 뭐 많이 반성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처분청의 어떤 평가, 그다음에 이제 소청의 어떤 경험된 이런 부분들, 뭐 또 공직 기강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소청 심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소청 심사를 하기 위한 전략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